반드시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뿐만 아니라 중위 가격 10억을 돌파한 지가 이미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 국민평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중소형 평형대에서 10억을 돌파한 지자체도 약 68곳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 그렇다면 돈 한 푼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계산을 통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짙어지면서 자산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접근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영 집을 아예 살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자산격차를 줄여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 때 반드시 투자에 접근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아파트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이른바 국민평형의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시군구 수가 5배가 늘어났고, 거래 건수는 약 3배 정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10억 원 아파트가 이제는 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작년 2021년 5년 동안 과연 10억 원을 넘겨 거래된 시군구 수는 몇 곳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7년 13곳이었다가 2018년 21곳, 2019년 31곳, 2020년 급격하게 늘어서 48곳, 그리고 작년에 68곳이 가격이 상승을 해서 10억 원을 넘겨서 버렸습니다. 약 5년 만에 5배 이상이 지금 10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0억 원 돌파 거래 건수 역시 마찬가지 2017년에 2,700건이었던 게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2018년 3,000건이었던 게 2019년 약 6,900건, 2020년 9,980건, 2021년 약 8,789건으로 약 3.24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 그렇다면 과연 10억 원을 넘어선 이 중위 가격은 얼마, 몇 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매매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계산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우리나라 평균 가구 수는요, 약 2.3명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2.3명. 그 2020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는 2인 가정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인 가정의 중위소득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이 중위소득이라는 건 2인 가정 중에 이 소득을 하위 소득에서부터 상위 소득을 쭉 나열해서 딱 중간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330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의 2022년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에 1년에 약 얼마 정도가 될까요? 3,960만 원 정도의 연 소득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중위 가격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금액 중에 하위 금액에서 상위 금액을 쭉 나열해서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중위 가격은 KB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11억 정도 합니다. 11억. 자, 그렇다면 돈 한 푼 쓰지 않고 전액 저축을 했을 경우에 몇 년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3,960에 11억이니까 몇 년 걸리죠? 약 28년 걸려요.
돈을 거의 4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이 발생되는데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지만 28년이 돼서 11억짜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50% 정도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50% 정도는 저축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몇 년 걸립니까? 56년 걸려요. 56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중위가격 11억이 28년에도 똑같이 11억이겠습니까? 당연히 더 올라가죠, 이거.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절대 살 수 없다. 자, 그러면 가구수 4인 가정으로 한번 볼까요? 4인 가정? 4인 가정의 가구수의 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정도 되냐?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이 연소득이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보니 똑같이 11억 정도 합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전액 저축을 했을 경우 몇 년 걸리냐면 약 18년 걸려요. 월급 500만 원, 연 6천만 원 버시는 분이 돈 한 푼 쓰지 않고 평생 18년을 모아야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1억짜리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 정도 생활비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50% 저축한다면 몇 년 걸립니까? 36년 걸려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이 11억짜리가 18년 뒤에도 똑같이 11억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통화량을 지칭하는 이 M2 지표가요, 10년 만에 20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1억짜리가 200%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 뒤에. 그럼 무조건 20억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18년 뒤에 11억을 모아야지 갈 수 있는 분이 이제는 20억짜리 살려면 몇 년 걸려 이거? 36년 걸린다고. 36년.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지. 36년을 모아야지 향후 10년 이상 뒤에 2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다고요. 생활비 50% 하고 50% 저축을 하신다면 72년 모아야 된다고. 72년. 지금의 아파트 매매 금액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 사람 전액 저축할 때 18년 걸리잖아요. 18년 뒤에 지금 중위가격 11억짜리가 똑같이 11억 하냐고요. 더 올라간다고요. M2의 지표가, 통화량 지표가 약 200% 이상 올라간다고. 200% 이상. 돈이 풀린다고. 그만큼. 돈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자산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최대치로 월급 1,000만 원을 버시는 고소득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 연 소득이 약 1억 2천이나 발생이 됩니다. 1억 2천. 그분은 중위가격 11억짜리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약 9년을 모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9년을 모아야지 중위가격 1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년 뒤에 이 중위가격이 11억 할까요? 더 많이 올라서겠죠. 그분은 어찌됐든 간에 꾸역꾸역 어떻게든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이분들보다 더 줄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그분 또한 마찬가지 50% 정도는 생활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50% 저축해서 500만 원 저축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과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죠? 연평균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이 연 소득 1억 2천 버시는 분이 50% 정도 저축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500만 원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월에. 그래서 연 6천만 원 저축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분 11억짜리 중위가격 살려면 18년 걸린다고요. 연소득 1억 2천 버시는 분, 월급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요, 돈 한 푼 쓰지 않아야지만 꾸역꾸역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돈을 아예 안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자산 격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현금 부자들도 이제는 양극화 현상을 메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극화 현상을 앞으로는 더욱더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갭을 메꿀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에는 반드시 돈을 활용해서 투자에 임하셔야지 자산을 증식하면서
갭을 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표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KB 통계 자료를 좀 수치화한 겁니다. 2009년 1월 달부터 매년마다 해서 2022년 2월 달까지의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오고 나서 집값이 하반기에서 떨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집값이 다시 부양책을 쓰면서 올라갔던 시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갔죠. 그리고 2010년부터 11년 이 2년간의 보합 장세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격에 변동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3년에 하락기가 찾아오면서 이 평균 중위 매매 가격 또한 조금 낙폭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이 상승기 이전의 보합 장세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가격에 편차가 크지 않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던 2016년부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 거의 2배 가까운 가량 금액이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기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시기이고, 그러면 이 양극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폭발적 상승이 있으면 또 뭐가 오죠? 보합 장세가 오면서 나중에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위 매매 가격의 편차가 거의 크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가 이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투자에 임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진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될 수 있고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부터는 더욱더 집중해서 투자에 임하셔야지 지금의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양극화는 엄청 벌어질 겁니다. 자산 격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상상 이상만큼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고점 대비해서 약 20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집값은. 따라서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중위 가격이 11억인데 200% 이상 상승을 한다면 다음 상승 장세에서는 22억 그 이상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화폐량은 200% 이상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닥쳐오겠죠. 따라서 지금 조정을 보고 보합 장세가 넘어가고 횡보장에 이르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투자에 임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자산 격차를 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십시오.